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우리 수업 시간에 문자열에 대한 그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공부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자열 포매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문자열 포매팅은 뭐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간단한 예제가 있어요. 현재 온도는 18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된 문장이 있죠. 문자열이라고 표현하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문장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온도가 바뀐 거예요. 원래는 18도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가 바뀌는 거죠. 전체 그 문장의 형태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특정한 위치에 있는 문자열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문자열 포매팅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간편하게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두 문자열은 같은데 20이라는 숫자와 18이라는 숫자가 다른 거죠. 그죠? 숫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값을 바꿔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문자열 포매팅 기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문자열 포매팅이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한다? 문자열 내에, 그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문자열이 있잖아요. 그 문자열 내에 어떤 값을, 이 값이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예, 삽입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문자열 포매팅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값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기법을 사용했을 때 약속에 따라서 어떤 이제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문자열 포맷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코드에 데이터를 이렇게 대입시켜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통해 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문자열 포매팅 따라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숫자와 문자가 있죠. 이게 실제로 보면은 요 두 개가 거의 다죠. 우리가 이제 파이썬의 자료형이 이제 공부한 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게 이제 숫자형 자료형을 공부했었고,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문자열 자료형이죠. 예, 현재 문자열 자료형을 하는데 그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자료의 형태가 결국은 그 코드에 대응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료형이 결국은 데이터잖아요. 그죠? 형 하면 그러니까 타입이게 되는 거고 데이터 타입이 이제 자료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숫자형이나 문자열을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코드 안에 숫자를 대입하거나 또는 문자열을 대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 더해 가지고 또 이제 변수의 형태로 또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내려가면 다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간단한 형태부터 봅시다. 먼저 숫자를 바로 대입하는 형태를 한번 볼게요. 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여기 따옴표가 열리고 따옴표가 닫히면 요 안에 들어있는 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문자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코드라고 하는 거, 포매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위치에 어떤 값을 삽입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삽입을 하는데 그 삽입되는 위치에다가 이런 형태의 코드를 씁니다. 코드. 이게 이제 포맷 코드거든요. 문자열 포맷 코드라고 하는 건데 이 코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림을 보니까 여기 있는 교재를 보니까 퍼센트 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D라고 하는 어떤 영문자가 하나가 있죠. 이 요 자체의 조합이 뭐냐면은 포맷 코드입니다. 결국은 이 %D라고 하는 코드에 뭐가 여기 따옴표가 따져 있고 요 바깥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제 자료가 있는 것입니다. 대입이 되는 자료. 그죠? 코드를 대체하는 자료. 그 자료가 뭡니까? 여기서는 %라고 하는 게 또 있잖아요. 여기 %가 있고 여기도 %가 있죠?
결국은 이제 대체되는 자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 있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체가 되는 겁니다. 지금 3이라는 숫자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 3은 숫자형 자료형이죠. 숫자라고 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 퍼센트에서 요 D라고 하는 이 코드의 속성이 뭐냐면 요게 숫자를 받아들이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뒤에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요 코드가 뭐가 돼야 된다? D 코드를 써야 되는 것이죠. 예, 요것은 조금 있다가 아마 다음 장에 코드의 형태가 나올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우리 파이썬 그 쉘에다가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파이썬 쉘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세요. 파이썬 쉘을 실행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실제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봅시오. 자, I, it, %d, apples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이제 문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문자가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문장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요까지. 여기에 보면은 %라고 하는 기호가 있고, 다음에 D라고 하는 또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뭐다? 문자열 포맷 코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드는 뒤쪽에서 오는 자료를 이렇게 대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 문장이 끝나고 나면은 요 뒤에다가는 이 코드를 대체할 자료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자료를 넣어두느냐? 이제 %D라고 되어 있으니까 뒤에도 자료도 뭡니까? 이제 %로 시작하면 되죠. 예, %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D라고 하는 것이 숫자를 받아들이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애플스라고 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교재에서 보면은 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D 코드를 어떻게 한다? 대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 쳐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출력이 되죠. it 3 apples. 그럼 뒤에다가 이 코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자체는 코드로 인식하지 않고 바로 문자열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만 입력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이게 %D라고 하는 게 코드였죠. 근데 뒤에 보면은 코드에서 이 코드를 대체할 값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엔터 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그냥 %D라고 해서 출력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값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 코드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그 대체할 자료를 뒤에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 줘야만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는 이렇게 나왔지만 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구조를 가지고 뒤에다가 %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어주는 형태로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I eat 3 apples라고 되어 있죠. 이 3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d가 사라지고 %d 대신에 뭐가 되었습니까? 3이 들어갔더니 말이죠.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보시면은 이제 아래에 뭐가 있냐. 자, 아래에 한번 보실게요. 아래 보면은 이제 문자열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아래 한번 봅시다. 요렇게 내려 볼게요. 자, 문자열을 바로 대입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열을 대입한다니까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요 위에서 자, 보시면은 %D 코드를 썼잖아요. 그죠? 이때는 숫자이기 때문에 D 코드를 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옴표가 열렸고 따옴표가 닫혔죠. 이 안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이제 문자열이 됩니다. 그렇죠? 문장이죠. 이게 똑같이 썼는데 여기서는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S가 썼죠. S. 그죠? 자, %S를 쓰니까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5라고 하는 문장이 왔죠. 문자. 그죠? 여기 보면은 %라고 하는 코드가 또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도 %코드가 있고, 그죠? 요렇게 서로 같이 있으면서 이 S라고 하는 이 코드를 대체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5라고 하는 건 문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실행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5라고 하는 문자가 찍혔죠. 그러니까 S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위에서 말했던 D라고 하는 것은 숫자였고, 그죠? 숫자는 우리가 이제 디지트라고 하거든요. 디지트. 그래서 디지트의 D를 가져온 거고요. 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문자를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게 써볼게요. 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빼보면 S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 문자를 말합니다. 또는 문자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그래서 s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s는 5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체하는 코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행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s 대신에 뭐가 나오는 거죠? 5라고 하는 문자가 이렇게 찍혀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s를 사용하게 되면은 코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뒤쪽에 코드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대응시켜 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실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랑 여러분이 입력해 가지고 실행을 시켜 보시는 거랑은 또 차이가 납니다. 제가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I eat %s 그죠? apples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s가 뭐였어요? 문자열 포맷 코드였죠. 코드에 해당되는 값을 뒤에다가 입력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퍼센트를 넣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문자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옴표를 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5라고 하는 문자를 집어넣을 거죠.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보면 이제 이렇게 %s라는 코드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5라고 하는 문자가 이렇게 대체되어서 전체 문장이 I eat 5 apples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직접 어떤 값들을 또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자, 숫자 값을 나타내는 변수 형태로, 여기 변수가 있죠. 자, 변수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제. 자, 변수의 형태로 이 값을 대응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서 이제 숫자 값을 나타냈을 때, 제일 위에서는 바로 이제 %d 값을, 여기 % 뭐였습니까? 여기다가 바로 3이라는 숫자 값을 바로 입력을 해가지고 바로 대응을 시켰었어요. 요 위에서는, 그죠? 처음 할 때는. 기억나시죠? 바로 위에서 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변수의 형태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결국 뭐냐? number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 그래서 이제 number라고 하는 변수 안에 3이라고 하는 자료를 넣어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여러분 빈 방이라고 했죠. 간단하게 보면은 number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빈 방 안에 자료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3이라는 자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number는 변수가 되고, 그죠? 이것은 자료가 됩니다. 그렇죠? 자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넘버는 3 해놓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넘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고 3이라고 하는 자료를 가진, 그죠?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I eat %d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코드를 줬어요. 왜? 넘버라고 하는 변수 안에 3이 뭡니까? 숫자죠, 그죠? 숫자가 지금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d 코드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를 다시 이렇게 표기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변수를 이렇게 줬어요. 여기서는 number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여기 뭡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대체되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number라고 하는 변수를 3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저장을 시켜놨어요. 그래, 넘버를 이렇게 해서 엔터 쳐보면 이제 넘버는 3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문자열 포맷 코드를 이용해서 다시 또 포매팅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출력할 수 있어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I eat 여기 이제 %d apples가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d를 쓰는 이유는 뭐였어요? 내가 불러올 것이 숫자기 때문에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이 되는 값이 뭐였어요? %를 넣어야 되죠. 자, %를 넣어서 코드를 입력했으니까 %를 넣어서 자료를 넣어줘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갈로를 열고 갈로를 열든 닫든 관계는 없습니다. 대부분 갈로를 하는 것이 좋겠죠. 괄호를 하면은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쉬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뭐 교재에서는 갈로를 안 했지만 괄호를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앞으로 괄호를 또 많이 쓸 거고요. 자, I %d apples 하고요. %number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자, number는 뭐냐? 여기서 number는 뭐였어요? 숫자 3이었어요. 그래서 엔터를 쳐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d라고 하는 코드를 뭘로 대체했죠? 숫자 3으로 대체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수 형태로도 마찬가지로 코드를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이상의 값을 넣는다. 이 안에 보면은 현재 코드가 하나만 들어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안에 코드가 한 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값을 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봅시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변수의 형태로 포맷을 사용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변수를 가집니다. 하나는 넘버, 하나는 데이입니다. 넘버도 변수고 데이도 변수예요. 자, 넘버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어떻게 숫자 10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서 이제 저장이 되고요. 데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뭐 이거는 문자죠. 문자 3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포맷 코드를 활용해 가지고 문장을 출력을 해보는데 두 개를 쓰는 겁니다. 지금은 코드가 두 개입니다. 자, %d 코드가 하나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쭉 가보면 %s 코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자, %d 코드는 숫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코드고 %s 코드는 무엇을 문자를 받아들이는 코드다. 이제 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가 두 개 있으니까 뒤에도 마찬가지로 퍼센트가 있겠죠. 자, 요 퍼센트 코드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변수의 형태로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괄호를 열었죠. 그리고 괄호를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콤마로 구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위 안쪽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코드 각각에 대응하는 두 개의 값을 이렇게 지정해 두었죠. 여기서는 이제 %d 코드에 얘가 대응할 거고요. 그죠? 요것은 s 코드에 대응하겠습니다. 그죠?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d가 먼저 나왔으니까 요게 먼저 나오고 %s가 뒤에 나왔으니까 얘가 뒤에 나왔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d와 %s가 이렇게 대응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넘버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숫자 뭐가 들어있었죠? 10이 들어있었고요. 데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문자 뭐가 들었습니까? 3라고 하는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실행시키면 I8, 그죠? I8, %d 대신에 뭐 10이 들어가고, 그죠? 애플스는 그대로 출력이 되고, So I was sick 4까지는 그대로 출력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3라고 하는 변수, 그죠? 이게 day라고 하는 변수 값에 저장되어 있던 문자열 자료가 들어가겠죠. 그 3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days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고. 이렇게 이제 문장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개만 했지만 뭐 세 개 이상 될 수도 있겠죠. 보시면은 두 개 이상의 값을 넣으려면은 퍼센트 다음에 괄호 안에서 콤마로 구분해 가지고 더 많은 자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문자열 포맷 코드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어떤 문장 안에서 어떤 값들이 계속적으로 변화할 때 그 값들을 대체해서 자료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출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외에도 문자열 포맷 코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들은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